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SNS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들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재미도 참 쏠쏠한데요. 도가 지나친 이른바 악플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저도 종종 이런저런 댓글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선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내내 마음에 남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은 그냥 올렸을지 모르지만 생각 없이 남긴 악플이 깊은 상처를 내면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악플이 난무하는 시대에 선풀 운동에 나선 분이 계십니다. 1세대 국민영어 선생님 민병철 교수가 올해로 17년째 선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좋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해 나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민병철 석좌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민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목소리를 제가 학창시절 내내 아침마다 아버지께서 TV를 틀어놓으셔가지고 알람처럼 네, 아침에 듣고 깨던 그 목소리인데 그때 그 목소리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I hope you enjoy this program. 네, 저는 굿모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 TV를 보라라고 해서 그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TV를 봤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분들 결과가 다 좋습니다.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인터넷에 대해 앞서가는 분들이셔서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라디오 방송에서도 오래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80년대에 텔레비전에서 매일 아침 6시, 7시 그때였던가요? 네, 6시 반부터 네. 7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했죠. 그렇죠.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으니까. 네.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하셨나요, 혹시? 녹화합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갔기 때문에 네. 힘들었던 점은 한 달치 녹화를 한 번에 하고 예.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할 때 그 위에 조명이 네.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현대 장비로 바뀌어서 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옛날엔 마치 화상을 입는 것처럼 한 몇 개쯤 하고 나면 얼굴이 뻘개지는데 한 달치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30분짜리 한 달치를 하고 나오면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네. 거의 화상 입는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했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저 선생님은 잠도 없으신가 했는데 속았네요. 네. 참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 1세대 정말 온 국민이 다 아는 스타 선생님이셨는데 이 생활 영어라는 말도 처음 쓰신 분이죠. 그때 영어회화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네네. 생활 영어는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이 쓴 내용이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예. 80년도 또 7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강좌를 듣던 때였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루먼 칼리지라는 시립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또 베트남 사람 그때는 베트남이 패망해서 많이 미국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때 영어로 boat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보트를 타고 온 사람들.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이 많이 오셨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먼저 영어를 가르치셨군요. 아니, 한국에서 이제 라디오를 했는데 하다가 이제 미국 가서 80년대 딱 가니까 거기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선 대학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영어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영어를 하는가를 이제
적었죠.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 또 제가 모르는 것은 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책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방송을 하시다가 좀 유명세를 탈 때쯤 유학을 가신 겁니까? 그때는 뭐 라디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아마 목소리 들어본 분이 계셔서 네네네. 아마 그때 아마 1973, 4년 정도니까 KBS 남산에 있을 때 라디오를 했으니까 KBS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영어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고 예. 저하고 같이 방송했던 분이 한갑수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에 한글학자가 계시는데 네. 그분이 나이가 한 60대셨으니까 그 지금 쟤를 잘 모르는 분은 나이가 한 100살쯤 되는 분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 사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지금 굉장히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니 옛날 80년대 제가 방송했을 때 뵀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안이십니다. 아이, 그건 이제 과찬이시고요. 예.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 외국서 출입국 관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보다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서 이거 물어봤어요.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랬더니 봤더니 지금도 그때 1980년도에 했던 TV 방송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때부터 한 30년 지났는데 그 화면과 지금을 비교하니까 많이 나이가 늙어 보이는데 저 같이 가는 그 동년배들에 비해서 좀 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워낙 저희 1세대 국민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 영어 교육이라는 것도 영어 공부하는 것도 좀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따라가려고 좀 노력하시거나 공부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 터득한 게 있는데요. 어떤 방법입니까? 뭘 배우려면 배우지 마라. 네. 그러지 말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아. 가르치면 엄청나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만약에 깎는 그 이발사가 되고 싶으면 이발하는 기본을 배우신다면 학원도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좀 더 숙련시키려면 이발을 자기가 무료로라도 상대방이 깎아주면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배우기 쉬운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학에서 그동안에 경영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창업을 가르쳤는데 네. 창업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창업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그 제안서 쓴 다음에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메타버스로 발표하는 걸 가르칩니다. 예. 저는 사실 메타버스 잘 몰랐거든요. 메타버스로 창업을 가르치다 보니 메타버스를 많이 알게 된 것이죠. 아.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느 분야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가르쳐라. 네. 누구든지 가르칠 수가 있다. 예. 물론 기본은 뭐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님 같은 분은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나요?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수많은 전 세계 수백만 명한테 가르치시면 돼요.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가를 그걸 영어로 하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한국말 만들었다가 나중에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네. 영어 얼마나 쉽냐면 영어는 요즘에 뭐 챗 GPT 있잖아요. 또 근데 챗 GPT 문제는 틀린 정보가 많아요. 예. 전문가한테 좀 수정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아마 영어로 본인의 직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하긴 요즘은 번역기도 많고 그래서요. 일단 해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처음에는 따라하기를 한번 해서 그다음에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한번 뱉어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조언을 지금 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들으면 항상 제가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의 그 인터뷰한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눈으로 상대방이 물어보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실 영어만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 또 뭐 경영과 관련된 수업을 하시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하기도 바쁘신 분이 언젠가부터 악플을 추방하자. 네, 선풀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선풀 운동이라는 것이 뭐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이건 제가 이제 악플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악플의 해악
나쁜 점을 알려주고 또 앞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조언들을 달아주자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선풀이라는 개념은 누가 처음에 생각을 한 건가요? 선풀이라는 단어는 네네. 제가 그때 검색을 해봐서 선풀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난 제가 처음 한 줄 알았는데 예, 예. 선풀이라는 단어는 어디 뭐 나와 이제 선풀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 접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예. 제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2007년도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하는 그때인데 그때는 겨울방학에서 1월달 지금처럼 1월달인데 그 TV를 보니까 어떤 유명 가수가 악플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 그 3월달에 학생들한테 이제 숙제를 줬어요. 야, 니네들이 바로 인터넷 시대에 앞서가는 주역이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있지 말고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겠냐. 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줬는데 숙제가 뭐냐면 10명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악플에 그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악플이 잘못된 걸 설명해 주고 악플한테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댓글을 달아주고 그 URL을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URL을 받았죠. 과제로 내주신 과제죠. 건가요? 예. 그때 이제 과제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5,700개가 일주일 만에 달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 과제를 이제 수행하면서 악플이 정말 안 좋구나. 생명을 버리게 할 수 있구나. 좋은 글은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를 애들이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깨달았다는 점을 보고 제가 거기서 좀 물림을 받아가지고 이건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우연하게 이 운동을 하게 된 것이지 다른 뭐 처음부터 계획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민병철 교수님도 유명인이시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댓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꼭 좋은 댓글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당연히죠. 학교에서 이제 그 점수를 안 줬다고 네. 어떤 학생이 이제 올렸는데 예.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다 그 이제 안 되니까 학교 게시판에 올렸어요. 학교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점수 잘못 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안 들어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했는데 처음 받아보는 악플이니까 잠을 못 자고 한 2주 동안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 학생한테 이제 그러면 좋다.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그랬더니 안 왔어요. 토론하자 했더니 안 와버렸는데 그 학생은 아마 나한테 올린 글이 장난의 글이었겠지만 내 일생일세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고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사고를 봤을 때 좀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악플들을 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그 IT 시대 아닙니까? 그다음에 모바일 폰이 이제 많이 개발돼서 옛날 같아서 컴퓨터에 앉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즘은 성인들도 그 쉽게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자기 표현을 이제 막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자제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본인이 한 줄 올리는 그 글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그 파괴, 영혼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이런 악플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풀 운동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선풀 달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다는 거죠. 네. 선풀 달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뭐 생기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게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더니 이게 학생들이 그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봉사 점수를 받잖아요. 네네. 또 어디 가서 무슨 뭐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것도 봉사 점수를 받습니다. 생명을 뺏어가는 악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학생들이 하면 봉사 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육부에 3번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봉사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해낸 게 1시간 봉사 시간을 받으려면 적어도 3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인터넷상에 작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봉사 점수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 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몰라서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풀운동 인터넷 봉사 시간을 제가 만들었죠. 그러다가 잘 나갔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지금 10년 만에 1000만 개의 좋은 댓글이 달릴 거로 저는 목표를 세우고 인상을 썼는데 10년이 됐는데 1000만 개가 안 됐습니다. 네. 15년 만에 작년 11월 20일 날 드디어 1000만 개가 됐어요. 근데 이 1000만 개라는 게 그냥 예쁘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격려한다가 아니고 네. 인터넷상에 진짜로 들어가서 악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대응해주고 좋은 글을 격려해주는 그런 URL을 복사한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1000만 개가 됐다는 거죠. 아, 이거를 카운팅을 그럼 직접 URL을 다 복사한 거를 확인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본부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한 것이 15년 만에 드디어 1000만 개가 됐는데 이 운동을 확산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학교에서만 하겠다. 학교에서만 해서 해야만 인정해 준다는 그런 새로운 지침이 나왔어요. 예.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불 다는 학생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교육부에 찾아가서 네. 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학교의 학생들이 울타리 밖에 나와서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네. 좀 해달라고 좀 한번 찾아가서 얘기할 할 생각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본 아이는 쓰레기를 덜 버리듯이 네. 좋은 글을 써본 아이는 악플을 덜 단다는 것이죠. 아, 악플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선풀을 달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악플을 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풀을 달아보니까 악플 단 사람에게 왜 달아서 안 되는가를 설명해주고 또 정말 고통받는 분들에게 선풀 달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거죠. 네. 지금 뭐 한 15년 이상 이렇게 선풀 운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좀 기적 같은 일, 정말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대선 우성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우성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봄에 수학여행을 떠났는데요. 가다가 이제 잘못돼서 버스가 추락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다쳤는데 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그 선반에 머리가 부딪혀서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애들이 막 찾아가서 빨리 재윤아 학교 가자. 뭐 놀러 가자 하면서 자꾸 얘를 격려했는데 그때 학교 학생들이 이제 선풀을 달기 시작한 거죠. 그 학생을 위해서. 네. 그러더니 뭐 학교 그 웹사이트가 완전히 좋은 글로 이제 도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학생도 처음에는 아무 별로 그렇게 표현을 못 하다가 점차 좋아져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근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지금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의 어떤 쾌유를 기원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그 학교의 웹페이지를 또 좋은 글들로 채우고 그 글들이 그 학생에게 전달이 돼서 뭔가 그래도 좀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이제 그 아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재윤아, 네 친구들이 왔다. 애들이 나 좋은 글을 써왔으니까 알아들으면 눈을 껌뻑하라니 진짜 껌뻑했어요.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에서 악플이 사라진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선풀 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KBS 아나운서실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우리 이사장님과 같이 선풀 운동에 저희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 깊은 행사더라고요. 그 시상식도 해마다 하시잖아요. 네네. 선풀 시상식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시는지요? 저희가 그 지금 전국 직장 또 학교 7천여 개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숫자가 이제 한 80만 명 되죠. 네. 네, 이 학생들이 지금 그 언어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 유명인들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중에 정치인도 들어있습니다. 정치인도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요즘 뭐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정치 환경인데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좋은 언어를 사용합시다는 선풀 그 서명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좋은 언어로
국민이 바라는 아름다운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그 서명인데 네. 제가 10년 만에 10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분들이 다 서명하신 건가요? 근데 서명하고 나서도 저렇게 막말한다고 누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네.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서명하신 다음에 저보고 좋은 언어를 쓰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엔 사실 좀 심한 얘기가 더 많았었는데 서명을 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심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는 요즘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침 그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그 좋은 언어로 막말 대신에 정책과 비전을 하는 국민유머라는 그런 좋은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네. 선풀운동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해외에서도 이 악플 사이버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데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인터넷이 그만큼 발달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 특히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도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인터넷이 발달된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악플이 달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법이 잘 돼 있어서 좀 그 악플을 단다든가 상대방에게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상당히 심한 그런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법은 좋은데 법은 심하게 있는데 실제로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든지 그렇게 실제로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규제는 다 있는데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규제가 잘 있습니다. 잘 있는데도 이런 거를 갖다가 하면서 실제로 그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법의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악플을 받는 분들도 과거엔 달리 요즘에는 그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캠페인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 교수님께서 펼치는 선풀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외국에서 국가에서도 여러 국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까지도 이 선풀운동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전파하셨더라고요. 네. 예, 제가 그 4년 전에 필리핀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학교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어느 국회의원을 한번 만났더니 자기도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거기 그분한테 부탁했더니 그분이 지금 10명의 그 국회의원, 하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어요. 근데 4년이 지나서 지난 12월 6일 날 이제 다시 두 번째 갔는데 그때 10명 받았는데 10명 중에서 5명 다시 유지가 됐고 5명 그 국회의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5명 하고 또 제가 거기 갔던 분 중에 그 머리사라는 하원 의원이 계셨는데 그 하원이 앞장서서 그 거기에 그 서명을 받으셨는데 1시간 만에 42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네. 현재 47명의 하원 의원들이 필리핀에서 서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하원과 상원을 다 받으시면 받아서 하원 의장 또 상원 의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나라의 100%의 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것이 이제 K Respect라는 이름으로 K-푸드와 K-칼처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지금 보고할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제 필리핀 끝나면 다시 미국 또 일본 다른 나라도 좀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풀 운동의 확장판이 K-리스펙트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보낸다든지 상대방에게 한다는 것은 리스펙트가 없는 거거든요.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존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K-리스펙트는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생긴 그 K-리스펙트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우리 조상님들은 지나가는 과객에게 밥도 주고
잠도 재웠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그런 배려와 존중해주는 민족이라는 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요즘 그 K-웨이브가 떠 있기 때문에 K-리스펙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한국 사람이 정말 그 이런 그 선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힘 같이 연결시켜서 의원들 세계 각국에 있는 국가의 의원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K-리스펙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네, K-리스펙트는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지금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살고 계시고 저도 외국 가서 살아봤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 말씀을 하나도 뭐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들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살면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3월 27일 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주한 외국 대사님들 초청해서 K-리스펙트 캠페인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250만 명의 해외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잘 존중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존중. 두 번째 우리나라에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분도 잘 우리가 대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다문화 사회를 맞아서 서로 간에 국가나 인종이나 뭐 민족을 뛰어넘어서 서로 존중하자라는 것이 K-리스펙트 취지군요. 네. 네네. 아, 굉장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풀운동도 그렇고 K-리스펙트도 그렇고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선풀운동본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캠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 점수를 인정해 주는 거. 전 또 이제 제가 3번이나 국회에서 한번 의원님들 통해서 법을 제안했는데 무슨 제안했냐면 이 산풀 달기를 직장이나 학교에서 강제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범죄 예방하는 교육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아니 직장에서도 좋은 걸로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을 그런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네. 선풀운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민병철 교수님께서 어떻게 국민영어 선생님이 되셨는지 그 과정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얘기도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세대 국민 영어 선생님에서 선풀운동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민병철 석좌 교수였습니다.